안녕하세요. 위드캐리의 캐리입니다. 오늘은 아이라인 연습 및 시술과 관련된 Q&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토대로 한 Q&A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. 원장님, 45도로 하게 되면 색소의 번짐이나 좀 더 자극적이지 않나요? 고무판이나 손등에 살짝 대보면 왠지 파워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힘주지 말고 니들을 살짝 올린 듯 하면 되는 건가요? 이게 45도, 90도 이게 말로는 조금 설명이 힘든데 그 수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 45도라는 거 45도가 될 수도 있고 뭐 60도, 70도도 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무판에 머신으로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도 색소가 잘 안 먹어요. 압을 조금 줘야 할까요? 학원에서 배울 때 압을 주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는 하는데 압을 주지 않은 상태로 제 손등에 해보니까 아프지가 않더라고요. 엠보는 상처를 내서 그 사이에 색을 입히는 거잖아요. 물론 엠보만큼의 깊이는 아니겠지만 머신도 그런 원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. 네, 배우신 대로 머신 아이라인 할 때는 압을 주지 않아요. 그저 이게 머신 자체의 무게 정도만 힘을 실어준다, 손은 머신을 지탱해준다,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. 네, 압을 주는 게 아닙니다. 고무판은 한번 시술하고 바세린이나 세정제로 닦아서 빈 곳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사람에게 할 때는 물 묻힌 화장솜으로만 닦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그냥 3회 정도 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요. 혹시 원장님께서는 실제 사람에게 시술할 때 화장솜으로만 닦으시나요?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고무판에 연습할 때는 금방 지저분해지고 해서 바세린으로 뭐 좀 세정대로 좀 빡빡 닦기도 하죠. 금방 더러워지니까. 근데 사람한테 할 때는 저도 그렇게 화장솜으로, 물 묻힌 화장솜으로 깨끗이 닦아주거든요. 그런데 또 팬더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때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면 돼요.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이나 면봉에 좀 묻혀서 한 번 시술하고 다음 두 번째 리터치를 할 때는 이제 좀 빈 곳을 확인해야 되잖아요. 그럼 면봉에다 클렌징 워터 묻혀가지고 좀 잘 닦아주면 정말 잘 닦이거든요. 꼭 색소 다 빠질 것처럼 다 닦이는데 그렇게 해야 빈 공간이 더 잘 보이니까 확실하게 닦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아이라인 수지용이라면 묽지 않고 짙은 느낌인가요? 그럼 짙은 제형이 더 잘 먹나요? 이렇게 여쭤보셨는데, 그러니까 눈썹도 엠보용 머신용이 따로 있듯이 아이라인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. 원장님 아이라인 하실 때 오른쪽 왼쪽 다 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죠? 네, 저는 아이라인 할 때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에서 시술을 해줘요. 왼손잡이시라면 왼손에서 시술을 해주는데, 왜냐하면 다른 쪽 손은 그 눈두덩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. 네, 저는 오른쪽에서 합니다. 머신 잡는 방법이 90도가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, 왜냐하면 딱 보시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너무 기울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위에서 보면 제 시선에서 보면 90도로 진행을 하거든요.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45도나 뭐 60도, 70도 이렇게도 보이기도 해요. 90도로 합니다. 수지로 하게 될 경우 머신으로 한 것보다 유지 기간이 짧아지게 되나요?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거 수지로 할 경우, 머신으로 할 경우 다 유지 기간은 사실 조금 정할 수가 있어요. 스스로가. 그러니까 고객한테 물어보고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지 또 이렇게 너무 진한 걸 더 오래 가게끔 진하게 하는 걸 원하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.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. 뭐 빨리 끝나기도 하고 좀 늦게 끝나는 뭐 시술, 피부, 눈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냥 1시간 정도 잡고 있어요. 안정제까지 다 해가지고요.
아이라인 할 때 색소가 퍼지면서 번질까봐 걱정되어 항상 압을 약하게 시술해요. 그러니 착색도 하나도 안 되고.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색소가 퍼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아이라인 시술하다가 피가 나는 고객도 있는지 궁금해요.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혹시 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마 아직 번진 경험은 없으셔가지고 좀 겁나서 살살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모든 게 강하게 압에 들어가진 않아요. 약하게 해도 표피에만 이렇게 정말 살짝 입힐 수 있거든요. 그게 피부가 약간 좀 예민하시거나 피부 투명하신 분들은 이게 살짝 번질 수가 있긴 한데 상황 봐서 수지로 하기도 하긴 해요. 근데 어, 이거는 그러니까 피 맺히는 것도 사람마다 틀리기도 하고 또 다 피부에 따라서 틀리기도 해요. 근데 피가 막 줄줄 나는 게 아니고 살짝 맺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술이 너무 약하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첫날은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사실 다 떨어지면 없어요, 정말.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무판 연습할 때 정말 표피 위에 그냥 고무판 맨 위쪽에 한 겹이 그냥 쨍하게 좀 까만색 벨벳 느낌 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그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네, 그렇게 되면 색이 정말 잘 남아요. 안녕하세요. 수지로 아이라인 할 경우 눈꺼풀 한 곳에 몇 번 정도 터치가 들어가야 할까요? 이것도 사람마다 틀리겠죠? 터치를 몇 번 하다 보면 진하게 뽀슬뽀슬 까매지거든요.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. 뭐, 사람마다 이게 피부가 틀려서 터치 수는 거의 정해진 건 없어요. 꾸덕한 아이라인 색소 사용하면 되나요? 제규어 색소 꾸덕한 아이라인 색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시술 시 살짝 앞으로 밀면서 시술하면 되나요? 수지로 아이라인 했는데 하나도 안 남고 탈각됐어요. 원인이 뭘까요? 색소는 엠보 전용 블랙 색소에 아이라인 전용 색소를 섞어서 썼는데 엠보 색소가 자꾸 굳더라고요. 네,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간다는 건 제가 그 시술하는 방향이 이제 그 머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보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밀고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색이 안 들어가는 원인은 다양한데 어,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탈각이 다 되고 하나도 안 남았는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. 속눈썹이 잘리지는 않을까요? 눈썹 할 때 잘린 적이 많아서요. 어, 말씀하신 잘린다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의미겠죠? 일반적으로 그 니들로 잘릴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. 니들 사이에 껴서 뽑히거나는 할 수 있는데, 그리고 원래 많이 떨어졌다면 원래 떨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시술할 때 떨어진 걸일 수도 있어요. 잘리진 않아요. 선생님, 수지할 때 색소가 수지용이 따로 있나요? 엠보 머신 겸용 사용해도 되나요? 네, 따로따로 있습니다. 때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원장님, 혹시 9R로도 사용 가능할까요? 9P 말씀하시는데 아이라인은 1P나 3P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9P는 좀 면적도 넓고 이 피부 아이라인 눈꺼풀이 되게 민감하거든요. 그래서 좀 아프고 상처도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안 하고 싶네요. 안녕하세요. 영상 너무 유익하고 감사해요. 꼬리를 뺄 때 디자인 마킹펜으로 자꾸 하시나요? 눈썹처럼 완전 대칭은 아니어도 꼬리 길이나 꼬리 부분은 디자인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마취하고 닦으면 다 없어져서 너무 멘붕이에요. 네, 꼬리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한 3, 4mm 정도 내주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때는 크게 다 디자인 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간혹 특이하게 길게 원하실 때는 또 눈 아래로 너무 처졌거나 약간 좀 확실하게 디자인이 있어야 될 때는 좀 마커펜도 활용하기도 해요. 네,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
기회가 닿으면 한번 올려볼게요. 시술 시 니들 길이가 피부에 얼마나 들어가야 적당한가요?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정말 표피 부위에 살짝 상처 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계속 스치듯이 상처 내는 거거든요. 원장님 너무 잘하세요. 최고. 아이라인 시술 시 범위가 점막 갈색 부분 포함해서 시술해도 되나요? 네, 일단 기본 시술 범위는 속눈썹 사이사이고요. 점막이 좀 하얗게 보인다면 이렇게 쌍꺼풀이 좀 크신 분들이 점막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하얗게 보일 때 뒷꼬리, 앞꼬리, 그러니까 눈꼬리, 그다음에 눈 안쪽 꼬리,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그쪽 부분에 있는, 그러니까 눈물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눈동자 바로 동공 위쪽에 있는 보이는 그런 점막 있죠. 그 부분만 살짝 채워주시면 깔끔하게 굉장히 더 이쁘게 효과가 나옵니다. 아이라인 탈각하고 나서 푸른색으로 덜 나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? 네,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근데 개인에 따라서 남는 색상이 좀 유난히 푸르게 남거나 회색으로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거는 정말 같은 색소를 써도 그렇게 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약간 좀 유분이 많거나 약간 여기 그 지방 비립종이 많아서 되게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랗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재료상에서는 이 색소는 뭐 파랗게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것만 믿지 마시고 거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블랙 색상에다가 레드 정말 눈곱만큼 한 방울도 많고 눈곱만큼 조금만 추가해서 잘 섞어서 사용을 해보세요. 그럼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이라인 색소 닦아낼 때 고객님 눈 주위가 팬더가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? 네, 이거는 진짜 기본 약간 좀 센스가 필요해요. 닦을 때 막 그냥 문대서 닦으면 이 색소 까만색이 정말 막 여기저기 다 묻어나거든요. 그러면 팬더가 될 수 있죠. 근데 갑자기 이제 손님이 잠깐 나 거울 좀 보고 싶다 했는데 막 팬더가 되어 있고 얼굴 막 지저분하면 정말 민망하게 서로 민망합니다. 그러니까 그건 또 좀 지켜주셔야 되겠죠. 그때는 좀 화장솜 클렌징 워터 사용하시면은 잘 닦이니까 좀 잘 사용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솜 닦는 방법을 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장님 영상 너무 잘 보았습니다. 저는 라인이 너무 안 돼서 색소도 잘 안 들어가서 상처만 나요.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? 고무판에 연습할 때 어떤 터치를 해야 할까요?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죠. 자, 고무판 연습할 때 어떤 터치로 연습해야 되는지. 네, 이거는 정말 내 문제가 어떤 건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내 문제가 어떤 건지 좀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. 색이 안 들어가는 요인은 니들의 이제 사용 방법 그리고 니들 약간 방향 기울기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고무판을 해보실 때 정말 약간 뽀슬뽀슬하게 벨벳 천을 붙여놓은 듯이 그냥 그 고무판의 겉에 표면을 내가 정말 미세하게 상처를 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다 미세하게 상처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다 긁어놨다 약간. 근데 그게 이제 미세한 라인이 형성이 돼야겠죠. 그래서 진짜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이게 사람한테 할 때랑 고무판 할 때는 좀 틀려요, 확실히. 근데 사람을 할 때가 여러 가지 제약이 더 많긴 하지만 고무판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. 다음